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군제란 3군의 구분 여부, 각 군 본부 및 참모총장의 존재 여부 등을 다루는 일체의 제도를 말합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형화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군 병립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3군에 대한 군정군령권을 행사하며 합참의장은 군사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장관의 군령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군의 전문성 제고와 3군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군 구조입니다. 군 자체 내의 작전 효율성과 신속성 보장, 훈련과 전술 연구, 사기 유지 등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진 반면에 각 군 간 지나친 경쟁, 교리 훈련 수준의 차이, 합동작전의 효율성 저하, 3군 간 조정과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군 병립제는 인도, 브라질 등 일부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3군 병립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 밑에 각 군 작전부대가 있는 것이지요. 둘째, 합동군제입니다. 3군 병립제의 기반 위에 3군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해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서 군령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합동군제는 군 간의 합동작전이 가능하고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가 이 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합동군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산하 작전부대에는 군정은 각군 참모총장, 군령은 합참의장으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셋째는 통합군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령을 통할하며 통합군 사령관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3군은 있으나 육해공 3군의 본부 및 총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사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각 군의 전문성이 훼손된다든지 3군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등의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 통합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각 군 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적은 누구죠? 우리나라 안보를 침해하라는 자겠죠. 북한도 그중 하나인 것이죠. 북한은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군제를 보기로 하죠. 그림에서 보듯이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는 군의 최고 직책인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당의 집행기구인 총정치국,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총참모부, 그리고 군 관련 대외 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유일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 군 최고의 직책입니다. 최고사령관이 누구죠, 여러분? 김정은입니다. 총정치국은 군내 당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입니다. 북한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 당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군에는 총정치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의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기관입니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입니다. 육해 공군의 군사전략,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그림과 같이 10개의 정규 군단 등 여러 개의 군 부대가 있습니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 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점에서 국방부와 비슷하죠. 총정치국이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군인사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인민무력성의 역할은 그 제한된 군정권 행사에 그칩니다. 예를 들면 인민무력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류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위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호위사령부가 있고요. 보위국은 군내의 모든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무사와 비슷하지요. 넷째, 단일군제입니다.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한 개의 군의 개념으로 임무만 다르게 운영되는 군제를 말합니다. 통합군제와 같이 작전 효율성, 신속성을 추구하는 등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참모총장의 권한 집중, 각 군의 전문성 훼손, 부대가 클 경우에는 지휘상 혼란이 우려되는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각 나라의 군제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동군제를, 북한은 통합군제를 택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군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군사지휘체계. 군사지휘체계란
군 통수권자의 군사력 운영을 위한 군령 체계를 말합니다. 현대전은 지상, 해상, 공군력이 효과적으로 융합되는 합동작전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사주의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군정과 군령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통제형 합참의장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각군 본부를 통해 군정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군령 개선에서 제외시켜 군령 보좌 역할만 수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민 통제에 역점을 둔 체계입니다. 하지만 합동작전 및 통합전력의 발휘가 곤란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독일, 아르헨티나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제형 합참의장제입니다. 군정권은 장관이 국방부 및 각 군본부를 통해서 행사하고, 합참의장에게 군령,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여 합참 기능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문민 통제를 존중하면서도 통합 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 반면에 군정 군령 간 유기적인 협조가 곤란하고 각 군의 마찰, 자원의 중복, 합참 기구의 증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합동참모총장제입니다. 육해 공군이 존재하지만 합동참모총장을 두어 그 예하에 각군 본부를 존속시켜 작전부대에 대한 군정 및 군령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3군의 특수성을 보장하면서도 통합작전주의 역점을 둔 제도이지요. 이스라엘은 엄격히 말하면 다음에 설명하는 단일 참모총장제를 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단일 참모총장제입니다. 국방부 장관 예하에 단일 참모총장을 두고 예하 부대에 군정 및 군령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참모총장이 없는 게 합동참모총장제와 다른 점이죠. 북한 같은 공산국가나 대만, 터키, 이스라엘 등 군사우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체계입니다. 현행법상 군사행정기관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의 순으로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정부의 수반이라는 지로서 군정의 최고 기관입니다. 국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계엄 선포 및 해제권, 긴급명령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평화적 통일 의무를 집니다. 국무회의는 정부 정책 심의 기관입니다. 중요 군사 정책도 심의 대상이 되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 제청 내지 해임 건의, 인사 참여권을 가지며
대통령 명을 받아 국방부 등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고 대통령의 군사상 문서에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서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 아래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며 합참본부에 합동참모의장, 3인의 합동참모차장 등 그리고 참모부서를 둡니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라는 각군의 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 명을 받아 당의 군을 지휘 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감독은 제외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헌법상 필수기관입니다. 위장은 대통령이 되고요.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군사행정법 총론과 행정조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참에 북한군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북한군의 성격은 대내적으로는 당의 군대고 혁명의 군대고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 수호의 보류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전략은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전자전 등 특수전 전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측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기습 공격하여 단기간에 주요 지역을 점령하려는 제한전과 지원 병력 도착 이전에 우리 측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전속결 군사 전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랜 기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해서 건물 교량, 도로 건설, 영농관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 부대는 사금 채취, 웨어버리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 조직이 자체 생존을 위한 경제단위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이미 설명하시니까 넘어가기로 합니다. 우리 병역제도는 나중에 병역법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병역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대를 하고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모집 대상자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2차례 받아서 입대를 합니다. 군 복무연한은 현재 남자는 10년, 여성은 7년, 특수부대는 장기간 복무로 되어 있습니다. 표는 남북한 그리고 미군의 계급장 비교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